안녕하세요. 수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경우의 수, 남은 문제, 남은 개념들 조금 더 설명하고 이제 문제풀이 하도록 좀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이것저것 하긴 했지만 주로 했던 게 이제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라고 해도 되고 약수 문제라고 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그죠? 양의 약수 문제. 약수의 개수나 약수의 총합에 대해서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했고요. 2의 2승 곱하기 3의 1승 요런 애들이 나왔을 때 이놈의 약수의 개수는 이제 요놈이 2의 제곱이니까 4 아닙니까? 그죠? 얘들의 약수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가 3의 1승이니까 3이니까 3의 0승, 3의 1승에서 얘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 얘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조합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조합의 개수라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내가 3개 중에 하나,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 중 하나 해서 여기다 3 곱하기 2 해서 약수의 개수는 6개다. 그래서 마치 여기다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해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온다. 요런 요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총합 같은 경우에는 이 약수들을 어떻게 해서 한 가로 안에 적어서 이렇게 다 더해줍니다. 그죠? 다 더해주고 마찬가지로 이놈의 약수를 한 가로 안에 다 넣어서 더해준 다음에 얘들 어차피 분배 법칙에서 계산하면 약수의 총합이 나오니까 그냥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고 했네요. 그죠? 따라서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4에다가 1 더하기 3 얘를 곱해주면 이제 약수의 총합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계산한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추가적으로 좀 이어서 설명을 하면 여기서 뭐 했냐면 선택에 관한 문제들을 좀 설명을 많이 했어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2장이랑 한 장만 할까요? 1000원짜리 한 장이랑 500원짜리 3개랑 100원짜리 3개가 있을 때 얘들을 가지고 이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가 몇 가지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다 적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1000원이라는 애가 있으면 얘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한 개 아니면 0개 몇 가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500원 같은 경우에도 3개 선택하든 2개 하든 1개 하든 0개 하든 4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100원짜리도 3개나 2개나 1개나 0개 즉 4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을 거고 얘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얘도 선택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 둘이를 선택했다면 얘도 반드시 선택해야 되니까 얘들끼리는 곱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택권에 관한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얘들을 곱해주는 물론 대칭성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2가지가 나올 건데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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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지불 방법은 이건 지불 방법으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제외시켜 줘야 된다는 거 요거만 좀 조심해주면 어쨌든 이놈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문제다 해서 저번 시간에 주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2의 약수나 3의 약수나 4의 약수나 이런 것들 어떻게 빨리 찾느냐 아마 1학년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3의 약수가 아니고요. 약수라고 했나요 제가? 3의 배수랑 4의 배수를 빨리 찾는 방법 2개지는 좀 그죠? 고등부에서 좀 외워두고 있는 게 여러 단원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3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이 수는 무조건 3의 배수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4의 배수는 100이 4의 배수기 때문에 얘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두 자리 10의 자리랑 1의 자리 두 자리만 4의 배수가 되면 이 숫자는 무조건 4의 배수가 될 거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표현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2의 배수랑 2의 배수는 2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 애랑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네. 그리고 아니면 2n-1과 2n 이 방법이나 이 방법이나 둘 다 많이 쓴다고 했네요. 그죠? 근데 3의 배수는 그렇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애, 나눴을 때 나머지 1, 나눴을 때 나머지 4의 배수는 4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애, 나머지 1, 나머지 3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경우의 수에서는 여기까지 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4의 배수 그러니까 4의 배수를 표현해서 숫자를 나눠서 푸는 문제들은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는 이제 3의 배수까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2의 배수냐 2의 배수가 아니냐 이런 것들은 홀이냐 짝이냐 홀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A, B, C가 있다. 그럼 A가 홀인지 짝인지 B가 홀인지 짝인지 C가 홀인지 짝인지 따지려면 2개 해서 총 8가지 경우수 중에서 문제에서 만족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찾아서 풀어주는 문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3의 배수랑 관련된 문제가 좀 풀었었는데 3의 배수만 해도 상당히 복잡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했고요. 사실 이건 경우의 수 단원이긴 한데 경우의 수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에서도 많이 쓰이는 개념이다라는 것 정도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숙제를 하나 냈었습니다. 그죠? 저만 낸 숙제지만 그렇죠. 2의 3승이랑 3의 제곱이죠. 2의 세제곱, 3의 제곱, 5의 1승 요렇게 이제 숫자가 있을 때 이 숫자는 계산을 해보면 이게 8이라서 곱하면 40이고요.
9 곱하면 360, 360인데 여기서 약수의 개수를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약수 중에서 그렇죠. 6의 배수의 개수 이거랑 마찬가지로 약수 중에서 6의 배수의 총합. 자, 얘들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요렇게 조금 응용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본,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수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 왜 여기다 더하기를 해서 곱하면 되느냐, 이런 원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런 류의 문제들도 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약수에 관한 문제니까 소인수분해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5의 0승, 5의 1승. 이렇게 이제 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선택하는 애들 중에서 뭐 약수의 개수는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6의 배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한번 봅시다. 얘들이 약수의 개수는 뭐 곱하면 되는 이유는 얘들의 선택권인데요. 만약에 요렇게 선택해서 곱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선택하면 이거 1이죠. 이거 둘이 곱하면 1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15는 6의 배수가 됩니까? 네, 6의 배수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6의 배수, 6이 이제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럼 6의 배수가 되려면 2도 들어가야 되고 2의 배수도 들어가야 되고 3의 배수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2의 0승을 선택해버리면 1이니까 2의 배수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2를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6을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3은 선택을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곱할 건데 여기선 얘를 고르고요. 여기선 얘를 골랐다고 합시다. 이렇게 곱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4 곱하기 1 곱하기니까 4잖아요. 얘도 6의 배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2도 선택을 하고 3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죠? 얘를 선택하게 되면 2가 선택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놈도 선택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이놈도 그죠? 얘를 선택하면 3을 선택을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6의 배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얘를 제외한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놈을 제외한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3의 개수 이놈의 약수 중에서 6의 배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총합을 구하려면 이 약수들을 가로 안에 다 넣으면 되는데 얘는 선택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이 들어올 거고요. 여기도 3의 1승 더하기 3의 2승 그리고 5의 0승 더하기 5의 1승 해서 얘들을 계산한 게 뭐다? 요놈의 총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요게 정답이고요. 뭐 계산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계산은 뭐 직접 한번 해보시고 요렇게 이제 계산하면 된다 라는 원리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경우의 수 단원이 참 뭐 해보니까 이것저것 할 게 많네요. 그죠? 네. 이것저것 할 게 많고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경우의 수에서 설명해야 될 건 한 2가지 정도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색칠하기 문제입니다. 자, 색칠하기 문제는 이제 경우의 수 끝나고 나중에 우리 순열조합 들어가게 되면 원순열에서도 이렇게 칸을 칠하는 게 있는데 그거랑은 약간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 경우의 수 단원에서 나누는 색칠하기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요렇게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A, B, C, D, E가 해서 여기 영역에 기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영역과 이 영역과 이 영역, 이 영역들이 전부 뭐다? 구분이 가능하고 전부 다른 영역이다. 요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건데 요렇게 이제 됐을 때 뭐 하는 거다? 여기 이제 5가지 색이 나오죠. 서로 다른, 그렇죠? 서로 다른 5가지 색이 있는데요. 이 한 영역에 한 가지 색깔을 칠하는 겁니다. 그죠? 한 영역에 한 가지 색깔을 칠하고요. 그리고 뭐 할 수 없냐면 인접한 영역. 여기서 인접한 영역이라는 건 공통인 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이 겹치는 건 생각하지 않고요. 변이 겹치는 경우에 인접한 영역은 뭐 해야 된다? 그렇죠. 다른 색을 써야 된다. 다른 색을 써야 되고요. 한번 썼던 색을 뭐 할 수 있다?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를 풀 건데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면 어떤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겹치는 부분이 제일 많은 겹치는 부분이 어디가 가장 많은가? 이 부분부터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단 A라는 애는 겹치는 걸 보니까 A는 B, C, D랑 다 겹치니까 네 군데랑 겹치게 되고요. B는 A랑 겹치고 C랑 겹칩니다. 그죠? D랑 E랑 겹치지가 않죠. 그죠? B 같은 경우에. C는 A, B, D 3개고요. D는 A, C, E 3개고요. 역시나 E는 A랑 D 해서 2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겹치는 부분이 가장 많은 거는 A가 4군데로 제일 많이 겹치고요. 그 다음이 C, D가 3군데, B랑 E는 2군데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뭐 A부터 칠해봅시다.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은 5개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 어떤 색깔을 칠합니다. 뭐 노란색 칠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칠하고 나면 B, C, D, E는 노란색을 쓸 수가 없죠. 왜냐면 전부 지금 변이, 그죠? 공통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쓸 수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 겹치는 건 C나 D인데 얘는 뭐부터 칠하든 상관없어요. C부터 칠해볼게요. 여기는 A에 칠했던 색깔만 이제 피하면 되니까 A를 하나 색깔 제외한 나머지 4개. 마찬가지로 이제 D를 칠하면 D는 A 색깔 피해야 되죠? C 색깔 피해야 되니까 남은 3개가 남는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B 칠해볼게요. B는 A에 칠했던 색깔 피하고 C에 칠했던 색깔 피하고 D에 칠한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얘 둘이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 마찬가지로 E에도 뭐다? D랑 A에 칠한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들만 곱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색깔을 정했다면 B에도 색깔을 당연히 정해야 되고요. C에도 색깔을 정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C의 색깔은 정했는데 D의 색깔을 안 정했다. 그럼 이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색깔을 안 정하면 안 됩니다. 그죠? 문제 조건상. 따라서 여기에 색깔을 정했다면 여기에도 색깔을 정해야 되니까 얘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러니까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주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색칠하기 문제는 사실은 경우의 수에서만 굳이 문제를 낸다면 색칠하기 문제가 제일 까다롭게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렵게. 영역을 많이 나눠서 복잡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 하나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뭐냐면 똑같은 조건인데 이제 영역이 4개고 색깔이 4개라고 해봅시다. 여기에 A, B, C, D. 자, 혹시 원순열을 배운 학생들은 이거 원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역이 A, B, C, D라고 적혀 있다는 얘기는 모든 영역이 다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회전에서 일치한다 이런 말도 아마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 4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문제 2번 적기 좀 그러니까 가봅시다. 서로 다른 4가지 색깔이 있다고 하고요. 조건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인접 영역끼리는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복은 허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는 B랑 D랑 겹치니까 2군데, D는 AC 2군데, C는 BD 2군데, D는 AC 2군데에서 전부 2군데씩 겹치는 영역이라서 어디부터 칠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자, 4가지 색깔입니다. 이것만 달라요. 자,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일단 4개 중에 하나죠. 그죠? 여기 뭔가를 칠했다고 합시다. 자,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색깔 좀 다른 걸로 할까요? 자, 여기 칠할 수 있는 거는 A에 칠했던 건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한 개 빼야 되니까 3개 남으니까 3가지. C에 칠하는 건 B에 칠했던 색깔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개 빼야 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2가지 아니고 3가지죠. 그죠? A에 칠했던 색깔을 쓸 수 있고요. 꼭지점하고 만나는 거는 인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공통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C는 B랑만 공통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의 색깔만 피하면 돼서 3가지. 그러면 이제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개 중에 하나 됩니까? 그렇죠. A의 색깔 피해야 되겠죠? C의 색깔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D에는 2가지 해서 얘들끼리 곱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자, 뭐가 틀렸는지 보이십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틀린 걸까요? A는 뭐 4가지 맞는 것 같고요. 그죠? B도, 그죠? 얘가 피하면 되니까 3가지. 그럼 C나 D가 틀렸을 것 같은데, 혹시 보이십니까? 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여기서의 문제는 이게 지금 보이셔야 돼요. 뭐냐면, 색깔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 서로 다른 색깔 4가지라고 했으니까 이 색깔의 이름을 A, B, C, D로 한번 정해볼게요. 이 영역, A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건 A, B, C, D 4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죠? 저는 여기에 A를 칠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는 여기에 못 칠하죠.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 3개는 A를 제외한 B나 C나 D 중에 여기에 칠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가지 중에 하나 됩니다. 저는 여기에 B를 칠했다고 할게요. 이 영역에 B를 칠했습니다. 자, 그럼 C에는 B를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B를 제외한 A, C, D 이렇게 이제 3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C에 칠하려고 보니까 A도 여기 칠할 수 있고 C도 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D에 칠하는 게 곤란해집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도 A를 칠했는데 여기도 A를 칠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2가지 색깔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D 영역은 A만 피하면 되겠죠. A만 피하면 되니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다? 3가지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A를 칠한 게 아니라 C를 칠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A, 여기 C니까 D 영역은 A도 피하고 C도 피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2가지의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은 2가지가 맞죠. 그러면 D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류의 문제는 한 번에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해줘야 된다? 상황을 나눠서, 즉 경우를 나눠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다.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색칠하는 문제들은 항상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익숙해진 학생들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봤을 때 처음에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이 문제를 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가지 영역이 있는데 4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여기에 색깔을 할 겁니다. 근데 경우를 나눠야 되겠죠. 경우를 나눠서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자, 아까 뭐가 문제였죠?
A랑 C가 색깔이 같은 경우랑 A랑 C가 색깔이 다른 경우에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가지수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색깔을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왼쪽 거는 A랑 C의 색깔이 같다고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놈은 A랑 C의 색깔이 다르다. 뭐 이렇게 놓고 문제 풀어봅시다. 뭐 문제는 간단합니다. 경우만 나누면 문제는 상당히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자, 여기 넣을 수 있는 색깔은 4개 중에 하나네요. 그죠? 자, A 색깔 피해야 되겠네요. B에 넣을 수 있는 건 3개 중에 하나. 자, 그럼 A랑 C랑 색깔이 같으니까 A를 고르자마자 C는 그냥 색깔이 골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이런 애들을 보통 한 가지라고, 0가지가 아닙니다. 꼽혀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칠할 수 있는 건 이게 A 칠했으면 이거 A 한 가지. 여기 B를 칠했으면 여기 B 한 가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2개 색깔이 같으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3개 중에 하나라서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 아시다시피 여기 색깔을 골랐다면 여기도 색깔을 골라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쪽으로 봅시다. 이번엔 A랑 C랑 색깔이 달라요.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은 4개 중에 하나. 여기는 A의 색깔을 피했으니까 3개 중에 하나. 근데 C는 B의 색깔을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A 색깔도 피해야 되죠. 색깔이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2개의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여기는 2개 중에 하나. 자, 얘 둘이 색깔이 다릅니다.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것도 2개를 피해야 되니까 2개 중에 하나. 해서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경우를 나눴다는 얘기는 동시에 할 수 없는 사건이니까 얘 둘이는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색칠하기 문제에서 자, 요 정도는 지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뭐 6개 영역이나 7개 영역으로 문제를 낼 수 있긴 하지만 보통 학교 시험에도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거든요. 뭐 물론 수능 범위는 아닙니다, 여긴. 그래서 네, 요렇게 이제 범위를 나눠서 경우를 나눠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 색칠하기 문제는 요 정도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놈만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자, 경우의 수 참 오래 수업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정도만 더 보면 될 것 같거든요. 한 가지 유형만 좀 더 봅시다. 마지막 한 가지 유형은 뭐냐면 여기에 4자릿수가 있습니다. 1111 이렇게 4자릿수가 있고요. 이 4자릿수에 제가 1, 2, 3, 4 이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할게요. 한 번씩만 사용. 자, 1, 2, 3, 4 한 번씩 숫자를 이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만들 건데 일단 여기에 들어간 수를 A1, 얘를 A2, 얘를 A3, 얘를 A4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A1, A2, A3, A4니까 얘를 AI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이때 AI가 있으면 I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이렇게 4개만 될 수 있겠네요. 그죠? A1, A2, A3, A4. 자, 그랬을 때 조건은 이겁니다. AI가 뭐가 될 수 없냐면 I가 될 수 없대요.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무엇이냐? 자, 요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문자가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죠. 그죠? 학생들 문자 나오면 좀 어려워하니까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넣어보면 됩니다. 넣을 수 있는 게 4개밖에 없으니까 1을 넣으면 A1은 1이 아니고요. 2를 넣으면 A2는 2가 아니고요. 3 넣으면 A3는 3이 아니고요. 4 넣으면 그렇죠. A4는 4가 아니다.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자리에 1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 A1이니까 여기 1 못 들어오고 여기는 2 못 들어오고 여기 3 못 들어오고 여기 4 못 들어오는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거에 관한 문제인데 그냥 이 문제는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문제는 그냥 노가다 문제다. 자, 그냥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써서 한번 확인해야 된다. 그냥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항상 써야 되는 거 아니라 쟤를 수식으로도 만들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쟤를 수식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직접 써서 찾는 문제다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전에 뭐 나왔던 문제들 중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쌤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여기 자물쇠가 4개 있다고 합시다. 자물쇠입니다, 여러분. 핸드백이 아니에요. 자물쇠입니다. 자, 여기에 자, A, B, C, D 자물쇠가 있는데 자물쇠니까 당연히 열쇠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A, B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B, C 자물쇠에 맞는 데가 C. 대충 그립시다.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열쇠를 꽂아가지고 자물쇠 넣고 돌리는 거예요. 그럼 뭐 얘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그죠? 돌렸더니 자물쇠가 하나도 안 열리더래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열쇠 4개를 자물쇠 4개 꽂아서 돌렸는데 자물쇠 4개가 하나도 안 열린다는 얘기는 A 열쇠가 여기 안 들어가고요. B가 여기 안 들어가고 C가 여기 안 들어가고 D가 여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번 자리에 1이 안 들어가고 2번 자리에 2가 안 들어가고 3번 자리에 3이 안 들어가고 4번 자리에 4가 안 들어가는 형태. 그럼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하면 쟤랑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문제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거. 뭐 예전에 이거 모의고사에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림은 대충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가지고 그림을 너무 열심히 그렸어요. 큰일 났네. 자, A 정구가 있는데 이 A 정구는
그죠? 전구가 있으려면 여기 꽂아서 이렇게 돌리는 소켓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소켓이 A 소켓이라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림 대충 그릴게요. B 전구, C 전구, D 전구. 이렇게 전구가 4개 있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 소켓도 4개가 필요하겠죠. 그죠? B 소켓, C 소켓, D 소켓. 그러면 A 전구는 A 소켓에 넣어야만 불이 켜진다고 합시다. B는 B, C는 C 이렇게요. 근데 4개의 전구를 소켓에 넣고 돌렸더니 넷 다 불이 안 켜지더래요. 그 말은 뭐다? A가 A에 안 들어가고 B가 B에 안 들어가고 C가 C에 안 들어가고 D가 D에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찾는 경우의 수도 뭐다? 이 문제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문제 자체를 조금 그냥 이거는 직접 써서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뭐 수식으로 푸는 문제, 물론 수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풀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쵸, 친구 오늘 비가 왔었는데 서울에도 비가 와서 학생들이 전부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4명의 학생들이 전부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수업 마치고 집에 갈 때 전부 자기 우산 말고 다른 우산을 가져간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얘랑 똑같겠죠. 뭐 A가 A 우산 안 가져가고 B가 B 우산 안 가져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오면 얘는 직접 뭐다? 써서 확인을 해보면 된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류의 문제 종류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A1, A2, A3, A4.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첫 번째 칸부터 넣읍시다. 여기에 뭐를 못 넣는다? 1을 넣지 못하죠.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2랑 3이랑 4. 이렇게 3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리 2가 왔어요. 그럼 두 번째에 넣을 수 있는 건 1, 3, 4입니다. 그죠? 두 번째 올 수 있는 건 1, 3, 4. 이렇게 올 수 있고요. 맨 앞에 3이 왔습니다. 그럼 남는 수는 1, 2, 4죠. 1, 2, 4인데 여기에 2를 못 쓰잖아요. 두 번째 칸이니까. 그럼 얘는 1하고 4. 여기도 1, 2, 3인데 지금 2를 못 쓰잖아요. 두 번째 칸에. 그럼 쓸 수 있는 건 1과 하고 3이니까 첫 번째 자리 2가 왔을 때랑 3이 왔을 때 4가 왔을 때 뒤에 오는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뭐다? 대칭성을 가지지 않는다. 대칭성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좀 자주 하게 될 건데 그냥 앞에 1이 오든 2가 오든 3이 오든 뒤에 오는 개수가 완벽하게 똑같으면 대칭성을 가진다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3개 오고 2개 오고 2개 오니까 대칭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칭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곱의 법칙으로 뭐 곱하기 뭐 이렇게 풀 수가 없다. 그냥 요런 의미랑 같은 의미라는 건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제일 앞에 2가고 그 다음 1이 왔다고 합시다. 뭐가 남나요? 3하고 4가 남죠. 근데 여기 3 못 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무조건 4가 와야 되고 여긴 3. 자, 2하고 3 썼으면 1하고 4가 남죠. 1, 4 남는데 여기 4가 못 오잖아요. 그럼 여기 무조건 4가 오고 얘가 1이 와야 되겠네요. 그죠? 자, 2하고 4를 쓰면 1, 3 남죠. 3 못 오니까 여기 1, 여기 3 해서 여기서 몇 개가 나오냐면 일단 3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계속해 볼게요.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3하고 1하고 쓰면 2, 4 남죠. 4가 여기 못 오니까 여기 4, 여기 2. 3하고 4를 쓰면 1, 2가 남죠. 여기 그러면 1, 2는 아무데나 올 수 있네요. 이걸 또 와도 되고 1이 와도 되니까 여기가 2, 여기가 1 이렇게 올 거고요. 여기서도 역시나 몇 가지? 3가지. 자, 4하고 1이 오면 2하고 3이 남습니다. 그죠? 3 못 오니까 2하고 3. 4하고 3을 쓰면 1, 2가 남으니까 1, 2 쓰면 여기가 2, 여기가 1 해서 결국은 3개, 3개, 3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얘들이 뭐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 아니다 라는 거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 그쵸? 색칠하기랑 요 문제는 경우의 수에서는 유형으로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고 뭐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수능을 준비하기 전에 경우의 수를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요렇게 하면 경우의 수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은 지금 문제풀이를 설명을 좀 다 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문제풀이만 좀 간단하게 교과서에 있는 문제풀이만 좀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